자, 오늘은 눈이 오고 그리고 눈이 다 녹았습니다. 한 거의 일주일이 되니까 다 녹아버렸는데요. 눈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2월 달부터는 이제 좀 따뜻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순 후반부터 이제 첫 추비를 주기 시작하죠.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2월 이제 3월 봄이 되면은 이제 먼저 추비를 줘야 될 그런 작물들이 있잖아요. 바로 양파와 마늘 그리고 대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쪽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작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차례 냉해 예방을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해주었습니다. 연면 시비는 이제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지방 제주도나 이제 최남단에서는 날이 갑자기 푹해질 수 있으니까 병해충도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작년에 뭐 계속 농사를 똑같은 데서 지으시면은 잎마른병이나 녹균병 그리고 녹병 각종 뭐 무름병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바로 추비입니다. 추비는 여러 가지 뭐 비료가 있겠지만 주로 NK 비료를 많이 쓰십니다. 추비는 이제 이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곳에서는 2월 말부터 보통을 시작하는데 저는 좀 더 따뜻한 곳이라 2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추비는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은 조금 이제 많이 주시지 마시고 2번 주실 거면은 3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3회나 4회 정도 나눠서 이제 추비를 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추비는 이제 남부지방은 2월 말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비는 한 3, 4회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추비를 3월 초 중순부터 이제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비를 웬만하면은 3월 말까지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벌마든이나 아니면 스펀지 마늘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비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중에 이게 구가 굵어지고 거기서 이제 마늘이 생기잖아요. 그 마늘에서 또 다시 싹이 나오는 게 그게 벌마늘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싹이 계속 나오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대로 된 마늘을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소가 너무 과다하고 이러면은 이게 또 스펀지 마늘이라고 제대로 된 구가 생기지 않는 말랑말랑한 그런 마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예 먹지도 못하니까 질소를 너무 과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추비를 너무 늦게 주게 되면은 마늘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비 시기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추비를 줄 때는 복합 비료만 주시지 마시고 뭐 NK 비료만 주시지 마시고 칼슘 비료를 질산칼슘 같은 것을 함께 혼용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유니칼슘이나 아니면은 2% 같은 칼슘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추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빠진 황산가리나 유황가리 고토를 뿌려줄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질소가 과다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짤할 수 있으니까 우짤한 경감을 위해서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을 연면 시비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칼슘제를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추비는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위주로 뿌려주면은 아무래도 구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우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로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겨울이고 영하로 떨어지고 춥겠지만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아마 부직포를 씌워 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아무래도 이제 봄이 오면은 날이 따뜻해지면은 이렇게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꽃샘추위가 오고 그럼 서리가 오고 그러면은 냉해를 동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작물이 자라는데 큰 문제가 생기니까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요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밭에다가 연면 시비 겸 관주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도 또한 예방을 할까 합니다. 눈이 오고 눈이 녹은 상태이고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해 예방도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냉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미노산 이렇게 꽃게나 아니면 생선으로 만든 생선 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식물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비싸니까 이런 거를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파우더 형식으로 된 동물성 아미노산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요 한 포가 3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는데요. 요것을 소분해서 나눠서 잘만 쓰시면은 아미노산 비싼 거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 이런 한 통에 비싼 거 굳이 사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이렇게 잘 구비해 두시면은 아미노산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조 추출물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가루 형태로 된 파우더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우더가 굉장히 저렴해요. 뭐 한 포 큰 거 사려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 한번 사놓으면 몇 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텃밭은 10년 이상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조 추출물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뭐
여름 고온기, 겨울 혹한기, 냉해가 우려되는데, 그리고 건조하고 비가 많은 시기에 이런 것을 주시게 되면은 작물이 그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해조 추출물입니다. 이거는 해조 추출물을 녹여놓은 물입니다. 제가 미리 녹여놓은 건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량을 재셔갖고 하시면 되고, 해조 추출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리터에 한 4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4g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200리터 정도 연면 12경합 관주를 해줄 거니까 40g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가르고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타서 잘 녹여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병해충입니다. 우선은 해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양파나 마늘, 쪽파, 이런 대파 같은 거에는 토양 속에 월동 해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자리 파리도 있을 거고, 파 굴파리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되면 파에 여기 굴을 파고 이 안에 벌레가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리류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나박류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 굴파리, 고자리 파리 다 파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잡아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막걸리 트랩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트랩을 설치해놨는데, 여기에 막걸리 트랩만 잘 만들어서 설치를 다시 여기다 막걸리만 넣어주시면 돼요. 막걸리 한 병, 설탕 한 컵에다가 그리고 주정이나 에탄올 한 컵만 넣어주시고 잘 섞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면에 구멍을 이렇게 내서 그다음에 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2리터짜리로 하실 수 있고요. 500ml짜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은 해충 최소한 50%에서 한 70%까지는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고, 요만한 텃판은 한두 개 정도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뭐 끈끈이, 노란 끈끈이 트랩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트랩이 훨씬 잘 잡혀요. 그리고 돈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해충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따뜻해지면요, 그리고 관주도 연면 시비 한 번 해주시고 관주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잎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벌레들은 땅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균도 이제 예방하고 벌레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 관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눈 오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이미 연면 시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연면 시비 겸 토양 관주를 약재를 넣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입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이 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님 케이크입니다. 이거는 비료도 되기도 하고요. 뿌려주면은 여기는 아자그라크틴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충을 이제 박멸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충이 탈피를 못하게 하고 알을 못 낳게 하고 교미를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봄에 추비 줄 시기에 한 차례 비닐 위에다가 살짝 뿌려주시면은 이것도 큰 도움이 돼요. 확실히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 밑거름 하실 때 이런 님케이크를 한번 조금씩만 넣어주시고 그냥 추비 줄 때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은 해충 많이 없습니다. 마늘, 양파도 마찬가지고 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잎마른병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녹균병, 그리고 녹병, 그리고 무름병, 그리고 흑색 썩은 균핵병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뿌려주셔야 돼요. 병이 걸렸을 때 해주시면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병이 걸리기 전에 약재를 꾸준히 해주시면은 그만큼 작물들이 잘 자라요. 저는 작년에 잎마른병이 심하게 오고 녹균병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 병과 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규산황입니다. 규산황을 넣어줄 때 요거는 이제 잎마른병이랑 그리고 무름병 각종 해충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약재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착제까지 넣어주시면은 그만큼 전착제를 넣는 이유가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는 전착제를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넣고 그다음에 이 규산황을 넣고 연면 시비경 관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봄이 되면은 이 풀이 엄청나게 잘 나와요. 고랑뿐만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서도 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꾸준히 보일 때마다 풀을 뽑아주고 있는데요. 저는 제초제를 안 써요. 이 텃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고랑에 있는 풀은 식초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풀이 조금 나왔을 때는 토치로 이런 것들로 해주고요. 가끔씩은 뭐 부지포를 덮어서 제거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풀이 나와 있습니다. 풀은 작을 때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커질 때 뽑아주시면은 이 작물이 함께 다 뽑히게 돼서
나중에 뿌리가 들썩들썩해갖고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 풀은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밭에 가서 하루에 뭐 수십 개, 한 4, 50개 정도 뽑아준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밭에 있는 풀은, 텃밭풀은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로 이런 토치가 있습니다. 요 토치는 좀 이제 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랑에 나온 이런 작은 풀들, 초반에 나왔을 때 풀이 작을 때 요것을 뿌려주게 되면 이것을 이제 토치로 이렇게 이 풀을 되게 만드는 거죠. 뜨겁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고랑 정도 이런 풀이 작을 때 이런 토치가 유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 빙초산입니다. 빙초산은 적절한 그런 배율로 이제 고랑 같은 이제 옆에 풀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인데요. 빙초산을 이용하시면 가격이 좀 저렴해요. 이런 것들로 두 번째로 풀을 제거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부직포입니다. 부직포로도 하실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식초입니다. 3배 식초로 하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그것이 없으면 2배 식초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그냥 식초, 2배 식초, 3배 식초가 있는데요. 풀을 죽이시려면 3배 식초를 하시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3배 식초 2리터에다가 요 소금 한 컵이랑 전착제 조금 넣으셔갖고 여기다 넣어갖고 맑은 날 고랑이나 이런 풀들 많은 곳에 뿌려보세요. 한 이틀 동안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날씨를 봐가면서 하시고요. 한낮에 11시나 뭐 이슬이 말랐을 때 그때 뿌려주시면은 풀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초로 풀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고요. 그걸로만 잘 하시면 제초제 그 이상으로도 풀을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두 번 뿌린다고 여기 땅이 산성화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보토석회 토양 계량제를 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바로 고랑을 정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비 오기 전에 추비를 날이 따뜻한 것은 주셔도 되고요. 이런 대파 같은 경우에는요, 양파, 마늘은 적절한 시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주시고, 그리고 비 올 때 밭에 한번 가보세요. 물이 혹시 고이는 곳이 있는지, 물이 안 빠지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물이 정체돼서 못 가는 곳이 있는지 보시고 이렇게 고랑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물고랑을 트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밭에서 물이 계속 고여 있고 그리고 습기가 계속 유지되면은 미나리가 아닌 이상은 작물은 나중에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특히 대파, 양파, 마늘 똑같고요. 대파의 경우 건조함은 굉장히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습한 거는 못 견디고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땅이 녹았을 때 그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홈이나 아니면은 큰 삽을 가지고 밭에 나오셔서 물고랑을 터주셔서 물이 끝까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규산황은 규산과 그리고 바이오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 비료 여러 가지 자재들과 혼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H가 이제 약 알칼리이기 때문에 혼용이 가능해요. 이 규산황과 오늘은 관주 연면 시비를 할 거라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착제도 함께 넣어서 뿌릴게요. 오늘은 2000배를 뿌릴게요. 이게 규산황입니다. 보통 황은 붉게 생각하시는데 규산과 황이 들어가서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규산황과 전착제입니다.